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배워볼 거는 이제 매스 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수업 시간에, 당연히 실습 시간에 합니다. 하는 건데, 미리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 이거를 다 진도를 2시간 만에 나가기가 혹시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고 나서 실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때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배워볼게요. 자, 일단 레빗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다 했다. 그죠?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맨 왼쪽이죠. 맨 왼쪽에 보면은 모델, 그 다음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 패밀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이제 모델에 보면 새로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요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 보면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데, 템플릿 파일은 일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템플릿을 하는 방법은 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선택하지 않고, 또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템플릿을 어떤 템플릿을 선택해라 라고 가르쳐 줄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템플릿이 없는 상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템플릿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는데, 이때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할 때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템플릿 파일로 작업을 해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생겨요. 점수 안 줄 겁니다. 0점 처리입니다. 이 템플릿으로 작업하는 거랑 프로젝트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똑같아.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템플릿 파일로 작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보고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델링이 제대로 돼 있고 안 돼 있고와 상관없이 0점 처리입니다. 과제물 0점 처리니까 조심해서 반드시 프로젝트 파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이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나중에 템플릿이 구조 템플릿도 있고요. 시공 템플릿, 그 다음에 설비와 관련된 템플릿도 있고 건축 템플릿도 있어요. 이때 그런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평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야. 템플릿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템플릿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템플릿이 없어도 모델링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템플릿이 없으면 이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 만드는 방법도 여기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없다. 그럼 지금 레벨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레벨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벨 1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뷰 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뷰 탭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인면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면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밑에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인면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요. 이걸 만들면 이렇게 생겨요. 요 밑에 이렇게 인면도 쭉쭉쭉 이렇게 생깁니다. 인면도를 만들고요. 인면도를 지금 만들게 되면 방향이 지금은 다 여기 이렇게 선 하나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에. 이게 쳐다보는 방향이야. 근데 건물이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건물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얘는 건물 쪽을 보고 있는데 얘는 건물 쪽을 안 보고 있죠. 얘도 건물 쪽을 안 보고 있죠. 그러면 건물 쪽을 보도록 이렇게 돌려야 돼. 돌릴 때는 요, 요 인면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태그입니다. 요걸 선택한 다음에 수정에 여기 보면은 로테이트가 있어요. 회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다 쳐다보는 방향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꿨는데도 건물이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보일 때는 인면도에서 바라보는 뷰 범위가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얘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애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여기 튀어나가 있는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선으로 된 선이 하나 나오고요, 점선으로 된 선이 하나 나오는데, 건물이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전체 범위가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 안에 들어가야 건물이 보여. 건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실선이 건물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범위가 여기 있는 실선부터 여기 있는 점선까지인데 요 안에 건물이 안 들어가면 건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요 선들을, 지금 여기 화살표가 양쪽으로 파랗게 생기죠? 얘도 생깁니다. 얘를 움직이게 되면 뷰 범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범위를 고쳐주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각각 동서남북이라고 고쳐주면 인면도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면도가 끝났으면 동서남북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인면도를 들어가게 되면 레벨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일 거예요. 하나만 보이는데 이 하나만 그려져 있는 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건축 탭에 들어가서 레벨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태그입니다. 요거를 여기에 그려주면 레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야. 레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레벨을 만들어줍니다. 자, 인면도에 들어가서 건축 탭에 있는 레벨 아이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레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레벨이 만약에 4층이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 지붕 만들어야지. 그럼 레벨이 최소한 5개 있어야 되고, 내가 배치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레벨이 5개가 만들어져야 배치도 1층, 2층, 3층, 4층, 지붕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레벨을 그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보면 레벨이 여기에 이렇게 선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레벨이 뭔지 이름이 지금 여기 안 써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여기에 보이는데, 지금 태그가 패밀리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예요. 태그를 패밀리로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없을 때는 패밀리 로드를 들어가서 지금처럼 주석에 보면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패밀리로. 그럼 요거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 유형 편집을 들어가서 요 레벨을 선택한 다음에 유형 편집 들어가면, 여기 유형 편집을 들어가면 태그를 이렇게 기호에 태그를 집어넣을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말로 이렇게 화면 보고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죠? 이해 잘 안 되죠? 실습 시간에 할 거야. 할 건데 미리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조금 설명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얘를 선택을 해요. 레벨을 선택한 다음에 유형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뜨는 거야. 요 창이 뜨면 여기에 기호라고 하는 부분에 매개 변수가 기호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요 밑에 하단에 여기 화살표 보이죠? 요거를 누르면 여기 있는 내가 아까 방금 패밀리로 불러드린 레벨 헤드라고 하는 앞에 불러온 얘가 여기에 뜬다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죠? 앞에는 내가 레벨을 만들었는데 이게 레벨 뭔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렇게 바뀐다. 그러면 내가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럼 각 레벨마다 높이가 얼마인지, 이 레벨의 이름이 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애는 1층 평면도, 2층에 있는 건 2층 평면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면도랑 단면도 그릴 때 필요하잖아. 그죠? 그거를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면도를 만들었고 평면도를 그렸잖아. 그죠? 평면도에 도면을 그린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층을 만들었잖아. 그죠? 레벨을 만들었잖아. 그 레벨에다가 이제 매스를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설계 수업 시간에 하는 단계로 보면 처음에 컨셉추럴 디자인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면을 정확하게 안 만들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건물의 모양을 규모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형태를 뭐 아이소핑크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적당히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규모 검토도 하면서 배치도 보고 높이도 체크하고 형태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작업을 컴퓨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에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탭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메스 작업과 대지가 돼 있는 요 탭을 들어가면 돼요. 요 탭에 들어가면 그 밑에 내부 메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메스의 이름을 이제 넣으라고 하는데 메스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넣으면 되는데 굳이 특별한 이름이 없다 그러면 메스를 만드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때 나는 그냥 이름 안 내도 된다. 그럼 메스 1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럼 확인 누르면 바로 이게 메스를 그릴 수 있는 그리기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선, 그 다음에 사각형, 오각형, 그 다음에 뭐 원형, 호,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곡선, 타워 뭐 이런 것들 있죠. 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건물의 규모에 맞게 1층에 해당하는 메스를 그려주면 돼요. 그려주면 그림으로 2차원으로 그려준 다음에 내가 그린 것들을 선택을 쭉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약에 만들었으면 각각의 모서리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돼야 돼. 이게 단일 패곡선으로 그려줘야만 메스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단일 패곡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동그라미로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파란색 점이 찍혀. 그럼 단일 패곡선이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메스가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선들이 직선들이 교차하면 안 돼. 크로스되면 안 돼. 모서리가 딱 만나야 돼.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딱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는 선이 이렇게 교차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만들어져. 이렇게 되면 안 만들어져. 반드시 선 두 개가 이렇게 딱 끝이 맞물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돼. 아니면 여기에 파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찍힌다고. 단일 패곡선이 안 됐다는 표시가 뜬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링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솔리드와 보이드가 있는데 솔리드는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보이드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보이드는 왜 있냐면 이 솔리드에서 보이드 부분을 파낼 수가 있어. 메스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깎아내는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솔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평면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메스 덩어리가 얼마나 위로 돌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 그죠? 그래서 3차원으로 봐야 돼요. 그 3차원으로 보려면 여기에 지금 3D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안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없는데 여기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D 뷰거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3D 뷰가 만들어져요. 인면도 가서 여기 뷰 탭에 가서 3D 뷰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 요걸 누르면 이렇게 3D 뷰가 만들어지면서 3차원으로 이렇게 보여. 그러면 이 내가 만든 메스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 요때 요 메스의 각각의 점, 그 다음에 선, 요 면, 이거를 편집을 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스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메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아이소핑크를 깎듯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를 솔리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킬 수도 있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보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메스를 깎아낼 수도 있는 게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3차원에서 메스가 안 보인다. 분명히 메스를 만들었는데 안 보여. 그랬을 때는 이게 메스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게 화면에만 안 보이는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그래픽 가시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3D 요거를 눌러보면 여기 3D라고 되는 요게 파란색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옆에 특성창에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하는 요게 뜹니다. 요거 편집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이는 요 창이 뜨는 건데 여기 이렇게 쭉
기억 니은 순이니까 쭉 내리다 보면 메스가 있는데 이게 꺼져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요 체크돼 있는 게 꺼져 있는지 확인해서 꺼져 있으면 키면 돼. 체크를 키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면을 고치고 싶다. 그럼 요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높이도 변경할 수 있고 이쪽 양쪽으로 이제 좌표죠. X, Y, Z 방향으로 얘를 면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이 X, Y,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면 이 선이 X, Y,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점을 선택하면 점이 X, Y,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편집되는 게 아니라 이 면을 선택했으면 이 면이 모양이 바뀌지 않고 면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Y축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Z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당겨가지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이 옆에 치수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고쳐가지고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으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완료 버튼인데 이걸 반드시 눌러야 돼. 이걸 눌러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뀌죠. 그때 만들어 놓은 메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메스 바닥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메스 덩어리에 레벨을 만들어 놨죠. 요 레벨에 맞춰 가지고 바닥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바닥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 메스 바닥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메스의 옆면적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규모 검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을 생성할 레벨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메스 바닥을 누르게 되면 메스 바닥을 만들 층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때 요거를 쭉 선택을 해요. 1, 2, 3, 4층을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요렇게 메스 바닥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메스 바닥을 또 선택해 보면 메스 바닥에 정보들이 이렇게 뜨죠. 바닥에 둘레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둘레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가 나온다. 이게 여기에 뜹니다. 요걸 가지고 나중에 요 면적을 계산하면 옆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죠? 요 옆면적을 내가 각각의 바닥판을 눌러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각각의 바닥판이 아니라 요거를 일람표 기능을 이용하면 또 따로 면적 검토를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람표가 나오죠. 그래서 뷰 탭에 들어가 보면 일람표 기능이 있는데 일람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일람표 기능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기능이 나오는데 이것도 쭉 내려가다 보면 기억 니은 순입니다. 쭉 내려가면 메스가 있고 메스 안에 메스 바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건물 구성 요소 일람표 그 다음에 이름 메스 바닥 일람표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정보들을 알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능한 필드라고 하는 항목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걸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선택해서 이 빨간색으로 되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있던 기능이 여기로 옮겨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추가할 때는 초록색 제외할 때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다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밑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일람표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일람표 안에 1층, 2층, 3층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씩 안 눌러봐도 면적이 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메스를 편집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메스 바닥이 고쳐진 거에 맞춰 가지고 요 일람표에 있는 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때 메스를 내가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면적을 다시 계산하고 일람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편하겠죠, 그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 기능에 관련된 건데 여기 3D 뷰에 들어가서 이런 메스를 우리가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해석 버튼을 누르면 아까 메스 옆에 해석 버튼이 있는데 탭키 여기 해석 탭에 들어가 보면 쭉 가서 장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소를 선택하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인터넷 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해서 주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주소를 찾게 되면 요 지역의 날씨 정보와 위치 정보가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됩니다. 이 메스 프로젝트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이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에너지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이 메스를 에너지 해석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모양이 지금 그림처럼 바뀌어. 요렇게 생겨 있던 애들이 에너지 모델 생성 작성을 누르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런 창들이 나오는데 요 창에 있는 모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념 메스, 우리는 메스만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메스 선택하고 편집 기능 들어가서 정보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메스의 유리는 어느 정도가 되고, 실이라고 하는 건 유리가 설치되는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 기준으로 유리가 얼마나 위에 있느냐, 창이 뭐 50cm 올라와서 창이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보면 1m나 1.1m, 1.2m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창을 만들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높이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건물의 유형 정보를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골라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얘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메스의 아주 계략적인 건물의 용도와 규모만 가지고, 날씨 정보만 가지고 이런 형태의 메스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모한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옆에 생성, 그 다음에 최적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빗에서 제공하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을 대신해 줍니다. 분석을 해서 이 건물의 에너지는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략적인 에너지 모델링을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메스를 내가 디자인 단계에서 Alt를 1, 2, 3를 만들었으면 그 중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메스 대안을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걸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더 이제 넘어가게 되면 메스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메스를 이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탭에 이제 바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요 밑에 화살표 눌러보면 바닥이 있고, 뭐 건축 바닥, 구조 바닥, 그 다음에 면으로 바닥 만들기인데, 이 중에 면으로 바닥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메스 바닥을 건물 바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 객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 객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특성창에 보면 바닥이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생성 누르면 바닥이 층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닥만 만들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벽을 누르게 되면 벽도 건축벽, 구조벽, 그 다음에 면으로 벽 만들기가 있어요. 특히 메스가 지금은 직선으로 이렇게 반듯한 정형 건물이기 때문에 벽을 모델링해서 여기에 만들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조금의 비정형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메스를 비정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벽을 여기에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지붕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지붕 만들기를 이용하면 지붕의 형태가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것처럼 곡선형으로 돼 있더라도 이 비정형의 벽면을,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 작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층 평면도의 경계 편집을 이용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바닥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을 편집을 해서 바닥에 이렇게 보이드를 뚫은다거나 아니면 바닥의 경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만들고 바닥을 변경을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벽도 이미 만들어 놓은 벽을 내가 다른 벽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룸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건물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룸 기능과 면적 기능을 이용하면 이 안에 룸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일람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벽이랑 외벽을 만들어 놨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들었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뭐가 없다 그러면 패밀리가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걸 역시나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태그를 불러와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룸을 만드는 순서대로 1, 2, 3, 4번이 만들어지지만 이 룸 이름조차도 다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쭉 만약에 내가 미리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뷰탭의 일람표 기능을 이용하면 역시나 아까 똑같은 방식이죠. 룸 선택하고 일람표 만들면 정보 어떤 정보를 할 건지 이렇게 쭉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람표가 이렇게 만듭니다. 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룸들이 이렇게 있는데 종류별로 룸들을 묶고 싶어. 그죠? 그랬을 때는 여기 색상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만드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색을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기에 좋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매스 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구조 모델링도 할 거고 건축 모델링도 이제 복잡한 것들이 들어갈 건데 그때 되면 또 배우는 기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제 간단한 것들을 먼저 이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거고 이 지금 배운 게 뒤에 가서 또 써요. 중복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매스 관련된 거를 제일 단순한 모델링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실습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